4월 달에 사과나무나 자두나무, 복숭아나무 할 것 없이 냉해 피해를 많이 봤다는 뉴스를 좀 접해 보았는데요. 저희처럼 작은 텃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, 지금 보시는 것이 사과나무인데요.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고 살구나무, 자두나무, 앵두나무 이렇게 골고루 한 그루씩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은 사과나무인데요. 보시면 이렇게 잎이 아주 풍성하죠. 제가 이제 사과나무를 키운 이래 이렇게 이 사과나무가 잎이 이렇게 풍성한 건 처음 보거든요.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, 올해는 풍년이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,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꽃도 피우지 못하고 사과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양분을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남은 영양분을 이제 수세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잎만 이렇게 무성한 이런 사과나무가 되었습니다. 지금 냉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사과가 어느 정도 다 열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지금 가운데 보통 이제 사과 꽃이 이제 가운데서 먼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. 그런 다음에 주변으로 뭐 3-4개, 많게는 뭐 5개까지 이렇게 사과 꽃이 피고 사과가 형성되는데,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예쁜 녀석 하나만 골라놓고 적과 작업을 진행하죠. 그런데 보통 이제 가운데서 올라온 중심에서 올라온 첫 꽃이 가장 튼튼하고,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솎아내기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튼튼하고 큰 녀석들, 그리고 대칭이 잘 이루어진 사과를 놔두고 다들 솎아내기 하는데, 그 과정에서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, 2개 정도가 아주 튼튼하다고 한다면 보통 가운데 첫 과를 열었던 가운데 걸 남겨두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형성되었었던 이 사과가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. 냉해를 입어서 그런 거거든요. 이쪽에 보시면 첫 과를 열었던 것이 이렇게 보시면 손으로 건들기만 해도 떨어지죠. 다른 것들도 뭐 지금 다 꽃이 피고 해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, 지금 냉해 입어서 지금 저기 보면 다시 열릴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사과를 열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잎만 무성하지 이제 꽃이 활짝 피지 못하고 냉해를 입어가지고, 특히나 이제 4월 중순이나 4월 초쯤에 이제 처음에 열렸던 꽃들이 더 심하게 냉해 피해를 입었고, 오히려 그것들이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잎만 이렇게 무성한 상태입니다. 보통 사과나무 뿐만 아니라 모든 과실나무가 비슷한 상황일 텐데, 이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이제 빨아먹고 있다가 이제 열매가 맺히면 그 저장해놨던 영양분들을 이제 열매 쪽으로 이제 뿌려주거든요. 이제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 비하면 정말 미흡하거든요. 한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까지 된 것들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 열매에 들어갈 영양분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영양생장을 하면서 이렇게 잎만 그리고 나무 대만 이렇게 무성한 상태입니다. 정말 보기에는 와, 올해는 정말 풍년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최악의 상태고요. 저도 뭐 농사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님이 과수원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올해처럼 이렇게 심하게 냉해가 온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냉해가 심하게 온 상태입니다. 사과가 열린 것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개 남지 않은 사과 좀 키워볼 계획이고요.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에 한 그루지만 대농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걱정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냉해 입은 사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